여러분, 오늘 우리 뉴스와 창의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두 번째 시간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앞에 노트를 펴고 귀를 기울여서 이야기를 했죠? 하는 말을 에서 중요한 부분을 빨리 메모를 하는 그 능력 매우 중요합니다. 이 동영상이라는 게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 반복해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볼 때 메모를 잘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항상 메모하는 자세 굉장히 중요한 실력입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수업은 우리 베트남 학생들이 많으니까 베트남어로 인사를 같이 한번 해보죠. 짜오라고 합니다. 짜오. 여러분들 좋은 대학은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양한 여러 국내든 국외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용광로처럼 막 섞여서 다양하게 공부하는 게 좋은 그 학교다. 여러분들 베트남 친구들 만나면 그 짜오라는 인사를 먼저 건네기 바랍니다. 짜오. 이렇게 쓰죠? 짜오. 짜오. 입에 붙어야 됩니다. 짜오. 여러 나라 말에 기본적인 인사 정도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겠죠? 짜오. 짜오. 신짜오라고 합니다. 신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냥 짜오라고. 짜오 하면 안 되고 짜오. 이 성조가 있죠? 짜오. 위에서 내려오는 거. 짜오. 이건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짜오.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는. 베트남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우리나라 기업이 거의 4,000개, 5,000개가 진출해 있을 정도로 우리 국가 경제에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통해서 기회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일 수가 있죠.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늘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새롭게 보는 자세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도 뉴스와 창의성이라는 창의력이라는 우리 과목의 컨셉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아주 달라야 된다. 부모님 대부분 많이 계실 텐데 안 계셔도 마음으로 할 때 항상 새롭게 단순 반복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대하는 것은 뉴스와 창의력에 맞지 않다. 우리는 그런 일성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친구 만나면 먼저 다가가서 짜오. 이 한마디만 하면 되죠. 하나씩 알아가면 돼요. 저도 옛날에 몰랐지만 베트남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짜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정도 인사는 보겠어. 자, 오늘 지난 시간에 별이 고갱이라는 말을 했죠.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은 이 글은 이 말은 별이 고갱이가 얼마만큼 있느냐 100%다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생산하는 메시지 그게 말이든 글이든 몸 동작이든 거기서 생산되는 메시지 콘텐츠라고 됩니다. 콘텐츠에서 별이 고갱이 그것은 새로운 것이고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1%죠. 1%의 차별하다. 처음에 학습자를 올려놓은 그 첫 번째를 10번 읽어보라고 했죠. 계속 읽어야 됩니다. 계속 읽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하나죠. 그게 매우 어렵다. 그것만 되면 소통, 공감, 커뮤니케이션 능력, 지금 시대, 옛날에도 그런 게 중요했죠. 지금 시대에 특히 우리한테 요구되는,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그 많은, 우리가 광의 계획서에 넣어놓은 많은 것들, 소통, 공감, 대인, 호감, 매력, 인터뷰, 헤드라인, 공부하려고 하는 그것의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등대 지도 나침반이 될 수가 있는 거다. 별이 고경이 그 아름다운 말을 여러분들이 평생 두고 깊이 생각을 해요. 대학 생활은 물론이고 나중에 취업을 해서 창업을 해서 이 사회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사회를 리더할 때 더더욱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잘 다지는데 하나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는 게 우리 공부의 목표입니다. 그게 그런 리더십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갈 때 있어 가지고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해라. 잘 보입니까? 개념 이해의 잉태적 고통.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2021년 3월 이 봄을 시작하는 본다, 새롭게 본다, 뻔하게 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저 그렇게 봐서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는 것은 가치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개념 이해의 잉태적 고통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메모하고 있죠? 메모해놔야 돼. 일단은 메모를 해놓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 계속 내 속에서 대새김이라고 합니다. 대새김. 소가 먹이를 1차적으로 먹고 소 알죠? 카우소. 계속 대새김질을 해서 먹이를 아주 부드럽게 하는 이유는 반추라고 하죠. 반추. 그래 하는 이유는 소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추를 하는 겁니다. 반추를 잘 해야 먹은 풀 같은 소 먹이가 아주 부드럽게 잘게 위에서 몸으로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개념, 생각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반추를 되새김을 잘 해서 우리 몸에 피와 살이 되도록 흡수를 잘 시켜야 된다. 사전에는 보면 반추동물, 소, 양 이렇게 해놨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개념, 생각, 고갱이, 별이 이런 것들 이런 개념을 우리가 먹고 사는 먹이랑 똑같다. 소에 있어서는 풀이죠. 그것을 잘 되새김 반추를 해서 우리 삶을 성장시키는 그런 용도를 한다면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도 반추동물이다. 반추동물이 되어야 된다. 다만 풀을 먹고 하지 않을 뿐이다. 자, 개념 이해의 잉태적 고통이라는 말은 당연히 사전에는 없는 말이죠. 바로 이런 걸 알고 실천하고 안 하냐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맞나? 그렇죠. 100 빼기 1 할 때 1이다. 지난 시간 했죠? 100 빼기 1은 99라는 것은 초등학생 나는 산수지만 우리가 삶을 주체적이고 개방적이고 실력 있게 호감 있고 매력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요 1이 빠지면 0이 되는 제로가 되는 그 1 별이 고갱이 그것서 1%의 차별화인데 1%의 차별화가 얼마나 큰지는 자동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1%의 차별화입니다. 달려가는 건 비슷하죠. 미세한 1%의 차이. 우리의 마찬가지. 대학생들 다 비슷해요. 전국에 200만 명의 대학생들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거기서 1% 정도의 차별화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1% 정도의 차별화만 확실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그렇게 진부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토대, 인프라, 자본, 미천이 되는 것이죠. 우리 공부는 그런 데 도움이 돼야 되고 넓게는 대학 공부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개념 위의 잉태적 고통이라 하는 이런 차원을 꼭 생각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1%의 차별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우리의 어떤 그 영장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포텐셜을 쏟아야 된다. 기호 이미 다 있는 것,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 누구나 거의 알 수 있는 평균적인 에버리지, 평균적인 것을 머릿속에 넣고 기억하고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돼. 실질적이지 않다.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한다. 뉴스가 아니다. 창의성과 창의력을 키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 뜻, 고경이, 벨이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정신 자세라고 할까? 태도라고 할까? 개념이요. 근데 개념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생각과 말이라고 하면 됩니다. 대학 개념이요. 대학생 개념이요. 교수, 학생, 수업, 강의, 뭐 시험, 고갱이, 별이 모든 게 개념이에요. 개념이다.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개념을 어느 정도 차원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1% 차별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하게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크게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그냥 머리로 깔짝깔짝하게 그냥 그런 거네? 사전천에 그런 거네?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피상적인 이해예요. 피상적인 이해. 지금은 모든 게 넘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뭘 피상적으로 이해해가지고는 1%의 차별화는 절대 불가. 조금 불가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불가하다. 그래서 어떤 걸 이해한다는 것은 인태적인 고통이라는 게 꼭 그냥 무조건 아프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 나쁜 고통이 있고 좋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학습 자료에 올려놨죠? 습관에도 그냥 습관 어쩌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좁게 쓰는 거예요. 습관에는 악습이 있고 양습이 있는, 습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습. 우리 학습할 때 습 있죠? 습. 학습할 때 습은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날개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새가 날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새 봤죠? 날기 위해서는 많이 처박히고 조금 날다가 들이받치고 그러다가 벌벌 나는 거 아닙니까? 저절로 그냥 푹 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습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뜻한다. 이 날개거든. 이 날개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습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습관, 개인적인 습관, 사회적으로는 관습 이렇게 구분하죠. 개인의 습관이라고 말하는데 습관에도 두 가지가 있다. 나쁜 습관, 악습이라고 해요. 악습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양습. 좋을 양자, 좋은 습관이 필요하다. 좋은 습관. 그러니까 악습, 나쁜 습관은 버리고 양습, 좋은 습관은 키워야 된다. 나쁜 습관이 뭐다? 사물이나 생각 이런 걸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렇고 하나만하게 진부하게 상투적으로 요렇게 하는 것들이 나쁜 습관이에요. 그런 게 우리 몸에 잔뜩 우리를 채우고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 대신에 사물과 생각을 새롭게 보고 그런 걸 토대로 내 자신을 새롭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노력, 그 과정, 그게 뭐다? 그건 양습이다. 그래서 습관이라고만 하는 사람하고 악습이냐 양습이냐 요렇게 어떤 나의 태도와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이런 걸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내가 끊임없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좁은 생각, 넓은 생각, 좁은 태도, 넓은 태도. 그게 좁다는 것, 넓다는 것은 단지 넓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높고 깊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최대한 비교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걸 잘 느껴야 됩니다.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인식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전부 다 어떤 현실에 대한 거죠. 내 자신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에게서 내 자신은 나의 하나의 중요한 현실이다. 내 자신. 내가 어떤 생각,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말을 하고 하는 것은 곧 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세상이
현실이 나의 바깥에 있고, 나는 그것을 그냥 인식한다, 생각한다, 라고 판단하면 부적절합니다. 나의 인식,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언어, 그건 다 생각이나 태도 같은 거는 생각이나 판단, 인식은 다 언어를 매개로 하죠. 그래서 언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한 학기 내내 우리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걸 떠난 어떤 현실, 세상, 세계, 나아가서 우주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없더라도 태양과 별과 이 현실은 있겠죠. 있겠지만 그게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세상이 있다. 나는 그걸 그냥 따라가면 인식한다,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수준, 어떤 수준에서 이 세상을 인식하느냐. 굉장히 좁게 인식하면 그 현실과 세상, 우주가 좁다는 거죠. 내가 넓고 깊고 높게 어떤 현실을 대하면 내가 마주하는 현실도 좁아진다는 거죠. 그 출발점이 뭐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본질적인 그 현실은 뭐다? 내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내 자신에 대한 가지는 생각, 태도, 인식, 판단, 이런 것들이 좁고 보잘것없으면 그런 프리즘, 그런 틀을 통해서 나의 바깥의 현실을 보게 되면 그 현실도 그만큼밖에 형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77억 맞나? 75억? 75억에서 77억 정도 될 텐데 지구촌에 사는 인구는 사람이 77억 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지구는 하나죠. 우주도 넓게 보면 광대무변 끝이 없지만 그 우주도 결국은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주를 마주하는 내가 보는 그 우주는 내가 내 자신을 프리즘, 어떤 창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내라는 창문이 좁고 보잘것없으면 내가 마주하고 보게 되는 세상 현실도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좁아지는 현실은 뭐 내가 쓸 자리가 없다는 거지. 그런 데서 호감과 매력, 창의성, 주체성, 실존적, 실질적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은 1 더하기 1은 2다처럼 명확한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모든 것이 뭐를 통로로 한다? 뭐를 매개로 한다? 언어를 매개로 하게 되는 언어. 말을 통로로 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하는 데는 전부 다 말이 개입돼요. 말. 그래서 말을 쓰는 수준, 말씨, 우리가 마음씨를 보여주는 것도 말을 통해 보여줘야 되고 그 말에 대한 수준을 최대한 높여야 돼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들어보면 그의 사람됨을 99%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이 들을 게 없으면 그 말은 글로 표현될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과 글의 표현이 우리 생각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 가장 중요한. 뭐하러 가만히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몸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표현이 돼야 돼요. 표현을 한다는 것은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명인데 그게 너무 보잘것없으면 상대방이 호감과 매력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느낄 수 없겠죠.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없어. 맨날 뻔한 이야기하고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그냥 반복적인.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그걸 드러내는 그 언어 자체가 빈약하면 가난하다는 것은 빈약하면 새로움은 물론이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너무 쪼그라든단 말이야.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 이외의 잉태적 고통이라 하는 좋은 고통이죠. 즐거운 고통이죠. 나의 말각을, 나를 드러내는, 나의 사람됨을 드러내는 그 핵심 통로가 되는 이 개념, 말이라는 거죠. 를 수준 높게 한다면 우리 삶이 높아지는데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에도 두 가지가 있다. 습관에도 양습과 악습이 있는 것처럼 고통도 정말 자기를 망치는 그런 나쁜 고통이 있고, 나쁜 고통이 있고, 이것은 즐거운 고통이죠. 대학생으로서, 야, 정말 이런 공부를 진짜 이게 중요하구나. 이건 내가 모든 자존심을 걸고 내가 성취해야지. 그런 고통 같으면 이거는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죠, 일종의. 잉태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잉태라는 것은 새끼를 벤다는 거죠. 새끼를 베는 겁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컨셉션이라고 합니다. 컨 할 때 CON 알죠? 컨셉트, 셉트라고 하는 것은 뭐 인터셉트, 중간에서 잡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컨은 뭡니까? 함께 이런 뜻이죠. 셉트는 뭡니까? 함께 잡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컨셉트, 컨셉션 그게 각적으로 쓸 때 컨셉트에 보면 첫 번째 뜻은 개념이 나왔습니다. 개념. 두 번째 뜻은 보면 잉태라고 해놨어요. 잉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새끼를 뺀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물적인 거 보면 동물계, 생물계는 암컷이 새끼를 베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전 지구의 모든 생물체는 그렇습니다. 암컷, 암수가 나누어지는 그런 했을 때 잉태는 암컷의 몫이에요. 알이든 뭐 이렇게 포유류든 간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접하면은 이제 우리는 개념을 잉태해야 된다. 개념을 잉태해야 된다. 잉태의 주체가 단순히 생물적으로 암컷, 성별적인 그걸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비욘드. 새로움으로 가는 길이죠. 넘어서지 못하면 새롭지 않다. 새롭지 않아 넘어서지 못하는 걸 백날 제자리 걸음 해봐야 거기서 팽팽 돌아봐야 아무것도 안 돼요. 그 1%의 확실한 차별화라는 것은 확실한 넘어서요. 어정쩡해서는 안 된다. 남들 다는 평균적인 거, 그냥 떠돌이적인 거,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흘러다니는 거,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 그런 거 주섬주섬 내가 글 쓰고 말하고 해봐야 헛일이에요. 1% 차별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그냥 입만 벌리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즐거운 고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게. 이 개념이라는 뜻, 잉태의 차원에서, 실제로 사전에도 그랬지만 또 그것도 넘어서야 돼요. 대학생은 넘어서는 과정이에요. 죽을 때까지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념을 잉태한다. 지금 잉태하고 있죠? 우리 여러분들 몸속에 뭐가 잉태되고 있습니까? 뷰리 고갱이가 잉태되고 있잖아요. 베트남도 이런 게 있죠. 베트남. 벼리 고갱이. 본질적인 것, 중심적인 것.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게 진짜 자존심이죠. 진정한 자존심인데 내가 자존심이 사람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을 채우고 있는 게 진부하고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렇고 하나만한 상투적인 이런 것들, 그런 개념이 그런 피상적이고 다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나를 채우고 있으면 그게 무슨 자존심이? 그거는 무지몽매에서 내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인생 낭비다. 거기서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호감과 매력을 줄 수가 없다. 어떤 일을 해도 이제 오늘 AI 같은 게 훨씬 잘할 수 있다니까. 로봇도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그 1%가 나를 지키는 그런 토대가 돼야 된다. 별이와 고경이라는 말은 바로 그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몸속에 수정이 되어서
수정이 돼서 잉태를 시작했다. 여러분들 그 새끼 잉태를 한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그냥 반짝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10개, 10달 동안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뱃속에서 하나 성장하고 있죠. 자연계 모든 경우가 어제 잉태했는데, 그냥 아침에 잉태했는데, 그날 낮에 다 이렇게 이 새끼나 이렇게 이 잉태를 새끼로 나오는 경우가 없죠. 다 기간이, 그게 뭐냐면 숙성의 기간이에요. 발효의 기간. 숙성의 과정을 거쳐야 뭐가 된다? 바꾸면 성숙하게 된다. 숙성의 기간이 돼야 바꾸면 성숙의 기간이 됩니다. 그런 숙성, 발효를 거쳐서 발효가 돼야 돼요. 고추장, 된장처럼 발효의 과정, 그게 다 축적이 돼야 돼요. 한순간에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 이하에 잉태적 고통.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어떤 생각을 잉태적인 고통 차원에서 항상 여러분들 아침에 자고 일어나거나 자기 전에 꼭 배를 만질 필요는 없지만 몸을 만져봐야 돼. 왜? 내가 지금 잉태한 이 개념들이 착상을 잘 해서 잘 자랄 것이냐, 요렇게 잘 만져줘야 된다. 다른 생물하고 다른 것은, 물론 생물 중에 알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잉태할 때는 생물학적으로는 뭐 쌍둥이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잉태해야 될 개념은 수십 가지다. 그게 내 몸속에 계속 피와 살이 돼서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잉태의 차원에서 우러나오는 말과 글은 어떻겠습니까? 다르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념 이해의 개념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느냐, 개념을 잉태적 고통 차원에서 정말 그 자체가 내 삶의 메시지가 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1%의 차별화로 가느냐, 하나만한 길을 가느냐, 여기 달려있는 거죠. 1, 2학년들은 이 공부를 통해서 이런 토대를 잘 놓고, 3, 4학년들은 1, 2학년들을 돌아보면서 빠른 속도로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 반드시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개념 이해 잉태적 고통, 여러분들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여러분, 매년 3월 첫째 주쯤 되면, 오늘이 3월 7일이에요. 오늘이 3월 7일, 일요일이죠. 3월 7일인데, 그제가, 뭐였는가 하면, 이 경칩이라는 절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뭐 다른 신문이나 뭐 이런 매체라고 하는 겁니다. 대중매체, 매스미디어에 경칩이라는 말이 달려가 있죠. 항상 3월 첫째 주. 그러니까 3월 5일 전으로 많이 대부분 요게 해당됩니다. 경칩. 경칩이라고 하면 이게 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 하는 게 뭐다? 개념 이해의 잉태적 고통, 그런 차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방식을 아주 귀를 기울여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끌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글과 말을 쓸 때 1% 그런 차별화가 가능하다. 이미 있는 것을 그냥 아주 단순하게 외우고 뭘 하고 하는 게 필요한 분야도 있지만 일정 단계나
우리가 어떤 새로운 차원, 창의적인 차원, 뭔가 내 삶을 성장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간다면 전혀 달라야 돼요. 경칩이라는 것을 보면 한번 여러분들 끝나고 경칩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경칩에 대해서 어떤 그 뉴스가 있는지. 대중매체 뉴스, 좁은 의미의 뉴스죠. 뉴스 하면 좁은 의미의 뉴스와 넓고 깊은 의미의 뉴스가 있다. 우리 수업에서 말하는 뉴스라고 하면 대중매체 콘텐츠로서의 뉴스를 대부분 평균적으로 통념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가 있죠. 두 가지 차원의 뉴스를 우리가 이렇게 융합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 이 공부의 차별적인 거죠. 다른 데서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이 수업 자체도 100%는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차별화된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공부할 뭐가 생긴다? 의미와 가치가 생긴다. 의미와 가치. 그게 없으면 하면 뭐예요? 낭비다만. 경칩이라는 게, 이 칩이라는 것은 숨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숨어있다. 그 숨어있다는 말은 그 벌레 충자가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이 한자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같이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뭐 청소년, 요즘 사람은 한자 잘 모른다? 그 자랑이 아니에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자가 가지고 있는 압축력, 특히 사자성어로 많이 나타나는데, 사자성어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하나였죠? 지난 시간에 강과 목을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전공은 목이다. 그 다음에 그거 목을 아우르면 하는 그 별이, 고갱이를 뭐라 하냐, 한자로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금목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강금목장은 뭐냐면 강을 들어 올리면 목은 다 따라온다, 따라와서 잘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풀어서 하려고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이 성어를 대통령부터 농부까지 기업 많은 경우에 많이 쓰는 절치부심, 적반하장, 그것을 적반하장을 도둑이 구해줬더니 오히려 도둑이 이 하장이라는 게 막대기인데, 도둑이 오히려 반대로 든다, 막대기, 몽둥이를 든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압축력이 떨어져. 우리 한글은 별이나 고갱이 같은 건 좋지만은, 그래서 우리 한글에도 한자에서 많이 그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 적절한 사자성어는 촌철살인 부터 해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거기 가면 독특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는 그런 거 몰라, 이렇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은 현명한 거다. 그래서 강금목장이라는 말은 아까 내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많은 강과 목, 이런 차원, 여러분들 40개 전공은 그거 하나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안 돼. 세상은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고 넓고 깊고 넓은데, 여러분들 전공 하나하나는 그물코라고 했죠. 그물코. 그물코다. 그걸 한자로 목이라고 해요. 목. 요 목자는 많이 쓰는 거죠. 프로그램 할 때도 목이라고 해요. 어쨌든 그 그물코다. 그러니까 강이라는 것은 이제 당기는, 그거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그물코다. 이게 하나하나의 전공이야, 이게. 하나하나의 전공. 하나의 전공이니까 이게 강이래. 그리고 강을 들면 목은 장이라는 거, 확대된다, 잘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강금목장이 이 설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강금목장. 별이와 고갱이가 없으면, 이게 다 재팔지어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돼. 항상 그것을 할 때는 중심추, 본질, 핵심,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경칩이라는 말. 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칩거하다 말 들어봤습니까? 칩거. 요즘 어디에 칩거하고 있다. 정치인이 일선에서 물러나서 어디에 칩거하고 있다. 이게
거락하는 것은 이제 거주하다 이런 뜻이죠. 이 칩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 살다, 숨어 있다 이런 겨울잠을 잔다는 것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칩거할 때 그 칩이에요. 칩. 이게 중요하다. 이게 경. 이 경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말을 나의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항상 나의 생활하고 연관짓는 양습, 그냥 습관을 들이라 하면 안 돼요. 나는 이게 나에게 악습인가 양습인가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렇게 물을 때 이미 습관에 대한 생각이 넓어지면 그에 관련된 현실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습관적으로 그런다. 그게 꼭 나쁜 뜻은 아니죠. 왜? 양습일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은 항상 사물을 새롭게 보려고 한다. 양습이죠. 저 사람은 맨날 그냥 진부하고 뻔하고 상투적이고 그냥 하나마나 그런 식으로 사물을 본다. 악습이죠. 항상 우리 앞에는 그런 양갈래가 있다. 내가 가야 될 그냥 해온대로 그냥 가는 길, 아니면 어렵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그런 기로 갈림길에 마주하고 있는 거죠. 대학생의 길은 뭐다? 대학생의 길은 뭐다? 여러분 대자의 의미를 이번 시간에 되겠나? 항상 중요한 개념은 특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인태적 고통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개념도 많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물을 가리킨다든가.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을 성장시키고, 삶을 성장시키는 게 내 삶만 이기적으로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성장시키고, 사회를 성장시키고,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나아가서 지구를 성장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개념 이해의 어떤 인텔 고통 그런 게 필요하지, 모든 개념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다. 이 경칩이라는 게 이번 주에 있었죠. 이게 달력을 이제 새롭게 봐야 되는 달력. 여러분들 달력이라 보면 달력을 뭐 이렇게 벽에 걸린 달력을 보든 휴대폰으로 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뉴스라는 대중매체 콘텐츠로서의 뉴스를 뭐 이렇게 종이에 인쇄된 인쇄 매체로 보든 휴대폰으로 보든 인터넷으로 보든 뭐 단말기 데스크탑으로 보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성장시키는데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아이패드에 지금 학생 우리 보면 아이패드에 메모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노트에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노트에 메모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메모를 해서 그것을 내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기업에서 저 사람하고 같이 함께하고 함께 일을 하고 싶어서 욕심이 나도록 호감과 매력이 전해져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경이라는 것은 논란입니다. 논란.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제 경칩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면 개구리, 동면하는 개구리, 뱀, 뭐 이런 그 겨울잠을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 봄 기운에, 스프링, 봄 기운에 놀라서 이제 겨울잠에서 깬다, 이런 뜻이에요. 절기가. 여러분들 달력에 보면 추나추동이라는 그 어떤 그 절기라고 하죠. 거기에 24절기요. 24절기. 기본적으로 24절기. 입춘 다음에 경칩, 그 다음에 뭐 우수, 뭐 그 다음에 뭐 입하, 뭐 이런 게 쭉 있죠. 입당, 입동, 뭐 대한, 겨울까지. 그런 것들도 이제 지금까지 봐온 것을 본 게 아니라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달력에는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일은 달력에는 없지만 자기가 알고 있죠? 사회적인 기념일이 많아요. 3월달에 보니까 22일인가 무로의 날도 있어요. 무로의 날도 있고, 다음 주인가 뭐 민주 이런 것도 있고,
쭉 기념할 만된 기념을 할 만한 광복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광복 해방 이런 말 했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예사로 보지 말고, 예사로 본다는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걸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뉴스 마인드가 아닙니다. 뉴스 마인드라는 것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세예요. 뉴스 마인드. 계속 강조하게 될 텐데, 이런 것도 내가 지금 여러분들 뉴스 마인드는 그냥 태도죠, 태도. 뉴스 마인드.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세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이제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세를 양습화시키고, 나는 우리 각자 우리 같이 공부하는 동업자라고 했죠? 나는 그냥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수업을 듣고, 이게 아니에요. 동업자. 함께 노를 지어가지고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동업자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여학생은 남학생은 여학생을 교제에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진부하고 뻔하고 식상하면 그 사람한테 호감과 매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호감과 매력을 있는 사람을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진부하고 상투적이고 식상한 사람을 원합니까? 이것은 사람은 원래 귀하다는 천부인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거하고는 별개의 차원이다. 그래 하려고 하면 내가 내 자신부터 호감과 매력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뉴스 마인드. 그래서 이런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야예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뉴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다. 1% 차별화에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기울이면서 그게 과연 내 삶을 성장시키는, 그게 중요하죠. 내 삶을 성장시키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훨씬 호감있고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데 도움이 되겠는,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냉정해야 된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념 형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또 나아가서 만들어내는 형성이라고. 일단은 개념의 잉태적 고통, 요런 언어에 대한 높은 수준, 그 다음에 대중매체 뉴스를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나아가는 거지. 입만 벌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뉴스 마인드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뛸 정도로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자신이 진부한 인간이라고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베트남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나는 형편없이 진부한 인간이다, 상투적이다, 신뢰가 풀풀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냥 지금뿐만 아니죠. 파급적이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그 괜찮다는 게 뭡니까? 진부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뻔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상투적이고 하나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증명하냔 말이야. 내 학습 자료에 올려놨죠? 일론 머스크가 이 면접할 때 반드시 물어보는 거. 당신한테 어떤 상황에서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걸 물어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는 거죠. 그거 하나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 말이에요. 뭘 갖고? 바로 이런 것들, 뉴스마인드. 나는 내가 어렵게 처한 것을 뉴스마인드를 통해서 극복했다. 국가, 기업 모든 분야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진부하고 해온대로 해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기 자신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증명한다면 호감과 매력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기죠. 자, 이 경이라는 것은
경칩할 때 이렇게 써요. 경. 이게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말이 놀란다는 뜻이에요. 말이 놀란다는 이런 건데, 이거는 뜻은 그렇다. 한자이기 때문에. 경칩. 숨어있던 벌레나 이런 것들이 봄 기운에 놀라서 튀어나온다. 뭐 튀어나온다까지는 안 돼. 놀란다는 건 뭐죠? 깬다는 거 아니야. 그죠? 놀라서 깬단 말이야. 이 놀람을 여러분들, 놀람이 뭐냐? 뉴스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경칩이라는 말하고 우리가 뉴스 마인드를 연결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연결했죠. 스티브 잡스가 모르겠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별 관계없는 것들을 잘 연결하는 게 창의력의 핵심이다.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점과 점을 연결하는 거라고 했죠. 스티브 잡스는 좀 미스테리한 측면이 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데서 영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점과 점을 연결해야 뭐가 된다? 선이 되죠. 선과 선이 연결돼야 이렇게 일체가 되잖아요. 그 가장 출발이 뭐다? 점과 점을 연결하는. 그 어떤 점?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관계가 없는 점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연결하는 게 뭐다? 바로 실력이 되는 거죠. 실력. 근데 좁은 태도, 좁은 생각, 좁은 느낌으로는 연결되겠습니까? 안 되죠. 커뮤니케이션, 소통, 공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토대를 잘 그렇게 할 노력은 부족하고 우리 사회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맨날 입만 열고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고. 그런 하나만한 일만 생각만 말과 글이 많이 넘친단 말이야. 뻔한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도 가려내는 것도 우리의 실력이에요. 자, 어쨌든 경은 놀라운 거다. 놀람. 이 놀란다는 것은 우리가 뉴스 마인드를 가지고 다니면 놀라지 않아요. 물론 뭐 큰 대형 사고가 나면 놀라겠죠. 사회적으로 큰 사건 사고 그 놀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놀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내가 첫 번째 우리 학습 자료에 올리는 게 뭐죠? 새로움은 뭐에서 나온다? 일상의 깊이에서 나온다. 그거를 새로움은 일상의 깊이에서 나온다. 내가 그렇게 그 학습 자료에 올려놨죠. 새로움은 일상의 깊이에서 나온다. 첫 번째 올린 거. 이거 지도, 약도, 나침반이라고 했죠. 새로움은 일상의 깊이에서 나온다. 개념 이해의 잉태적 고통에서 내 몸에 피와 살이 되도록 늘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일상의 깊이라는 것이에요. 일상의 깊이. 일상을 깊이 있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뻔하고 식상하게 일상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것은 나의 일상이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데 나의 일상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상을 무시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떠받치고 있는 일상을 물론 무시하고 싶어 무시하는 게 아니겠죠. 잘 모르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일상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자, 학습 자료에 그에 관련되는 자료가 있으니까 읽어보고.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이, 나의 일상이 천차만별이다. 하나만 하고 뻔하고 어제하고 똑같고 그 말이고 그게 뭐 이런 아주 부가가치, 가치, 의미라고는 없는 그런 단순한 일상 있고 일상을 점점 이렇게 깊이 있게 내놓고 높이 있게 성장시키는 일상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만큼이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 이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칩은 일상 우리가 그냥 경칩 3월달 되면 늘 쓰는 거예요. 동물이 잠이 나 봄을 알리는 그 정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물론 경칩처럼 우리가 잠자고 있는 우리 자신을 깨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경칩과 관련해서 항상 현실 감각이 있어야 돼요. 봄 되면 봄의 어떤 그런 절기에 맞는 걸로 내 자신을 내가 정말 이 봄에 깨어나고 있나? 봄 기운에 이런 것처럼 가을 되고도 가을에 맞게 이랬는데 경칩이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개념 이해에 꼭 필요한 게 뭔가 경이라는 말이에요. 이 경이라는 것은 5분 정도 더 하면 되겠네.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움이에요. 놀라움. 경이. 요 이라는 게 중요해요.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르다. 이 다를 일자라고 다르다. 이상하다 할 때 그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말은 일상할 때 이상 이렇게 씁니다. 이상하다. 좀 평범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이상하다 하는 말은 꼭 나쁜 뜻은 아닙니다. 이상해 이상하다. 이상하다 할 때 그 이자예요. 이것은 받전자가 받전자가 아니고 얼굴에 뭘 그야말로 이상한 가면 같은 걸 쓴 모습. 옛날 글자 모양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어쨌든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서 놀랍다 이런 뜻이에요. 달라서 놀랍다. 경이.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뻔하고 진부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뭔가 달라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 놀랍다. 달라야 놀랍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르지 않으면 안 놀랍잖아요. 사회적으로 대중매체 뉴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사건, 사고예요. 사건, 사고. 그건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대중매체 뉴스가 되는 거예요. 며칠도 어제 전라도에서 어떤 성녀가 문화재 대웅전에 불을 태워 홀라당 다 탔죠? 그게 왜 사회적으로 대중매체 뉴스에 주목을 받는가 하면 보통 때는 그게 불 지르고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르니까 기본적으로 뉴스가 되는 거예요. 대중매체 뉴스. 우리 삶을 성장시키는 건 별개로 대중매체 뉴스가 되는 거죠. 다르니까 놀랍다 어쨌든. 그것처럼 근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이로 삶의 경이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는 별로 놀랄 게 없는데 내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 어떤 언어를 통해서 나의 일상에 변화를 주고 그게 이제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고 윤리적으로 맞는 놀라움이죠. 나쁜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윤리적으로 나쁜 놀라움이 아니죠. 그런 놀라움이 아니라 그게 창의성이라는 것은 다 윤리적인 개념이다. 그냥 기발하고 새로운 게 창의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적이고 윤리적일 때 창의성이라는 말 설립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 사회에 많이 부족하다. 창의성은 윤리적인 개념이다. 창의성은 윤리적인 개념. 요 경이라는 것, 놀라움, 이 놀라움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일상의 놀라움. 자, 이거 하나만 하고 오늘 마쳐야 되겠네. 여러분들 그 놀라움을 영어로 표현하면 원더예요. 원더. 여러분들이 잘 요즘은 그게 원더우먼이라는 그 영화 있죠? 그게 오래전에 그런 그 드라마 같은 게 있었습니다. 원더우먼. 놀라운 독특한 면을 갖고 놀라운 뭐 여자 이런 뜻이에요. 원더우먼이죠. 원더우먼. 이 원더가 바로 뭐다? 경이에요. 경이. 우리가 총알이 날라오는데 뭘 탁 맞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능력을.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경이 놀라움이라는 것은 진부한 눈으로 그냥 이렇게 흐릿하고 상투적이고 뻔하고 옛날처럼 해온 그런 눈으로
보면 하나도 놀랄 게 없는데 뉴스 마인드로 보면 비로소 놀라워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원더예요. 몰라. 그런 게 되는 게 뭐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뉴스 마인드로 새롭게 보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것들을 새롭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 원더에서 자 형용사 의미 이걸 붙인다. 원더풀이 되는 거죠. 원더풀. 경이롭다, 놀랍다, 다르다, 새롭다 이런 거예요. 원더풀. 풀이라는 것은 형용사를 만드는 거죠. 원더풀 해야 된다. 멋지다. 멋지려고 하면 경이로워야 된다. 다른 놀라운 게 있어야 된다. 근데 그냥 해오던 대로 뻔하면 하나도 안 멋지죠. 멋져야 훌륭하고 뭐다? 멋져야 멋이 있어야 맛도 있다. 멋과 맛은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칩에서 경의에서 원더풀까지 오는 거죠. 뉴스 마인드. 그래서 뉴스 마인드가 중요하다. 우리 내 자신을 설레게 하고 가슴 뛰게 해야 된다. 그래 돼야 경의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고. 아니 내가 하나도 가슴 뛰는 게 없는데 무슨 경이로운 거야.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몸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 박동을 한 번씩 만져보십시오.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내 말은 안 죽으면 뛰고 있죠. 그 가슴 뛴이 아니에요. 뉴스 마인드로 나의 일상을 새롭게 하겠다는 그 설렘으로 뛰는 가슴을 느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원더풀 해야 된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이 원더풀,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못한 공부는 다음 시간에 하고, 여러분들 이런 공부를 해나가는 것은 해방감 속에서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풀어 헤치는 가운데 새롭게 채우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오늘 못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제 여러분들 잘 대세김해서 소를 볼 때도, 소고기를 먹을 때도, 이 고기 맛있구나. 이것만 아니에요. 이 소고기를 안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소고기를 먹을 때 얼마나 많은 대세김, 반출을 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소고기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어떤 육고기로서의 소는 역할이 다양하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개념들을 이렇게 되새김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게 바로 소통과 공감이죠. 그렇게 되도록 해야겠다 하는 게 소고기를 먹는 자세도 뭐가 된다? 높아집니다. 경이로움, 원더풀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주위에서 말을 듣는 사람이 원더풀 할지 모릅니다. 아주 중요한 거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